파트 2 현실적인 경우 프래킹 기법 태클 가능성. 바이든은 자기가 프래킹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TV 광고에 대해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번 피츠버그 연설에서도 트럼프가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프래킹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토지와 수역 내에 새로운 프래킹을 금지하고 싶을 뿐이지 대부분 프래킹은 사유지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만약 선출된다면 바이든은 무엇보다 다른 정책 제안에 집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며 그의 환경 정책은 상원의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이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중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임대 금지와 보조금 중단. 히스패닉계와 아메리카 원주민이 많은 뉴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밭이고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수치와 석유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중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 토지가 주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과 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67%가 연방 토지에서 발생합니다. 미국 석유협회 회장인 마이크 서머스는 연방 토지와 수역에 대한 연방 임대 및 개발을 금지시키면 미국은 수입 석유에 의존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퍼미안 유저는 크게 서쪽의 델라웨어와 동쪽의 미들랜드 유전으로 나뉘는데 델라웨어 북쪽은 뉴멕시코주 구역입니다. 다행히도 오빈티브는 엄청난 생산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들랜드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뉴멕시코 경계를 보시면 제구력이 죽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참고로 아나다코와 베켄이 있는 오클라호마와 노스다코타도 공화당 지역입니다. 만약 뉴멕시코의 경쟁자들이 생산량을 잃는다면 OBB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파이프라인 규제. 파이프라인 규제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자는 대통령보다는 연방법원 판사일 겁니다. 지역 내의 파이프라인은 주에서 규제하는 반면 주 사이를 이동하는 대형 파이프라인은 내무부, 교통부, 미 육군 공병대, 환경보호국 등 여러 연방기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대형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완료되었고 ETRN의 마운틴밸리 파이프라인과 MVP 사우스게이트 파이프라인은 내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현재 낮은 유가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은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가 적다 보니 국가 인프라 정책이 석유 산업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적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이는 향후 확장성이 좋은 기존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에너지 생산 및 신축 파이프라인 규제는 유가나 기존 파이프라인의 가격 상승 등 긍정적인 파생 효과로 인해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될 거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바이든이 실제 태클을 걸 수 있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키스톤 엑셀과 DAPL인데 캐나다 석유를 멕시코만 정유소로 보내는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은 만약 취소된다면 오히려 캐나다 석유 수입이 제한돼서 미국 내 유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건은 요즘 한창 법정 투쟁인 ET의 노스다코타 DAPL인데 이미 사용 중인 이 파이프라인은 배우가 ET의 억만장자 CEO이자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돈줄이고 열렬한 지지자인 켈시 워런이기 때문입니다. DAPL은 에너지 트랜스퍼가 소유하고 운영하지만 필립스 66 파트너와 MPLX 그리고 엠브리지 등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바이든 임기로 넘어갈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그런 이유에서도 ET보다는 EPD가 나아 보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정치를 하면서 사고위험과 기후변화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리치몬드에 있는 쉐브론 정유공장 확대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 철도 노선을 따라 출 및 폭발 사고의 위험 이유로 원유를 철도로 선적하기 위한 VLO의 입찰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해리스가 입만 살아있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엑손모빌을 조사했지만 막상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리스가 석유 및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좀 과장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리스가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새 행정부에서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나 되고 대체할 공급원도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 공급의 70%가 넘는 석유 산업에 대한 계속된 반감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참고로 2030년 이후에도 친환경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전망입니다. 평화 외교. 베네수엘라는 모르겠지만 이란과는 오바마 대통령처럼
핵무기 관련 협상을 통해 석유 수출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음성적으로 중국, 터키, 동유럽 그리고 제3세계 등으로 현재도 수출 중이고 설사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두 나라 모두 오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란의 물량이 그냥 풀린다기보다는 오펙 내에서 쿼터 조정을 통해 생산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랜 시설 투자 미비로 바로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 및 정치적 관계 회복,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을 꾸준히 비판했던 바이든이고 코로나 전에 WTI 유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였던 만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고 또한 중국 경제 활성화로 석유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장에서 항상 하는 연설 주제가 바이든이 만약 승리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고 미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만 봐도 둘 사이의 견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That's why China supports Joe Biden and desperately wants him to win. I can tell you that upon very good information. China would own our country if Joe Biden got elected. 그리고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오펙이라는 석유 카르텔을 싫어했으며 그들의 가격 담합을 지지하지 않았고 또 주 지지층인 공장 노동자나 농민들 그리고 건설업자와 강산업자 등의 눈치를 보느라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트위터 협박으로 WTI 유가 하락을 시도했던 만큼 오히려 바이든이 유가 회복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더 우호적이지만 잠재적인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 간의 출혈 경쟁을 줄이고 오일 업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막상 바이든이 되면 순간 하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 유가나 주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누가 다음 정권을 잡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유가나 석유회사 주가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하실은 항상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저는 현재 들고 있던 MAR과 V를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데 선거 전에 EXP도 현금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후에 사태를 지켜보면서 물타기를 할지 다른 주식을 살지 리포지셔닝을 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일 뿐 신경 쓰지 마시고 모두 바이든 행정부에 대비해서 각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물어. 되게 귀엽다. 이런 말 신경 쓰여? 안 쓰인다고는 못하겠네. 신경 쓰이라고 한 말이야. 이따 밤에 잠들기 직전에 또 신경 써줄래? 그 전에 채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9월 말부터 주식시장은 별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환경 에너지 쪽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질문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있어서 파트 3는 진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또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유가나 주가 흐름을 돌이켜보면 트럼프가 도움이 된 게 있나 싶어서 차라리 바이든이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 솔직히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어? 특히 민주당의 우호적인 미국 언론들은 정권이 바뀌면 코로나 사태 등의 보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비판이나 관련 뉴스가 점점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석유 소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유리한 약점이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유가 하락과 코로나 사태로 세계 패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